그 주적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 어느 국가가 주변국을 대놓고 주적이다라고 명시하는 그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북한은 우리가 통일을 전제로 한 한민족이고 같이 살아가야 될 동포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주적이라고 말을 안 하느냐고 강요하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전 근대적인 사상이고 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진짜로 합리적 보수가 되려면 이런 꼴통 마인드 버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왜 그 마인드 계속 가지고 가야 돼? 주적이라고 하는 말은 걔랑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유능한 대통령은 전쟁이 이른 게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다. 계속 전쟁 분위기를 몰고 가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유승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게 다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요거 꼴통 마인드 버리지 못하면 절대 차별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만 제가 요즘 더해주면 얼마나 꼴통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정말 계속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19개 정도 핵이 있고요. 러시아가 2만 몇 개, 뭐 중국이 현재 조립된 것만 300 몇 개 이렇게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제국주의라고 해도 되고요. 선진국들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우리 남한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면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니네들 핵부터 줄여. 이게 인류인의 가져야 할 마인드예요. 그러면 19개니까 하나 없앨 때마다 이 비율로 러시아 너는 100개 없애고요. 너 중국 너는 10개 없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 니네 2만 개 있잖아. 니네도 19대 2만 개 비율로 줄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 남한의 국민들의 사실은 입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 핵만 추창 씹어대고 그 머리 위에 3만 개 가까운 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유승민은 사실 1차 토론 때 굉장히 잘해서 사람들이 이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2차 토론에서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주적 관련해서는 정확한 팩트는 2005년도에 삭제가 된 것이고 심지어 이 삭제됐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해야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아니 유승민이 그렇게 한때는 박근혜를 참 모셨는데 박근혜조차도 주적이라고 표현해야 국방이 튼튼해지는 건 아닌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년도 더 전에 없어진 그 주적 개념을 머릿속에 단단히 붙잡고 있다가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오가야 되는 이때에 문재인을 보자마자 아니 그럼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냐 네 입으로 말해봐 주적이 아니라고? 계속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는요 이 사람이 합리적인 보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꼴통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첫 번째 토론이 외교 안보 쪽 토론이었는데 많은 주제가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적이라는 개념은 이미 국방백서에선 사라진 건 당연하고요.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헌을 한다는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4조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고요. 66조 1항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이렇게 돼 있고 사망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그런데 지금 거의 99% 대통령이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친 거예요. 헌법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탄핵감이야? 아니 이건 정치인이 아니야. 이거는 시중 몰입에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건전한 보수 개나 물어가라 그러고요. 유승민이 너도 똑같은 새끼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가보안법 문제. 심상정 후보가 열심히 같이 씹어줬죠. 국가보안법 문제 말이 많습니다. 폐지요. 대통령이 폐지 법률안을 낼 수는 있어요.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 제출 법률안을 만들려면은요.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입안하고 협의하고 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 이렇게 쭉 거쳐요. 그다음에 국회에 넘깁니다. 그럼 국회에서 법률 제정과 똑같은 절차에 협의를 해야 돼요. 심상정마저도 지금 색깔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같은 동지와 비슷한 위치에 서 있는 후보자를 그렇게 물어뜯고 씹고 맛보냐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도대체가 난 어제 화가 나가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드 문제입니다. 외교 안 보니까.
사드는 아직 작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다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구성한다면 사드 효용성을 꼼꼼히 따지고 문제가 있다면 배치를 처리할 것입니다. 누가 할게요? 이게 심상정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고 사드 배치 처리 반대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정말 정치인들이 이래서 됩니까? 이게 심상정 씨가 4월 17일 날 트위터에 쓴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래놓고 나서 19일 날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러면 안 되고요. 지금 정의당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509명이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거는 악수 중에 최고 악수를 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를, 진보 정당을 스스로 깨버리는 행위를 한 거라고. 그 부분은 동의를 일부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론회는 굉장히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토론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 토론은 굉장히 심리전과 그다음에 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 토론 한 번을 보고 탈당한다는 그거는 정의당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심상정은 실제로 좀 더 문재인 후보보다 사실은 집권 가능하다면 굉장히 더 진보 정치를 발전시킬 사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지금 소수 3.3%밖에 안 되는 이 소수점에서 과연 어떻게 자기가 유지해 나갈 거냐, 레이스를 끝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심리전을 하는 것인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막 탈당하는 그런 그 말 한마디가 아니고 그거에 더해서 저희 얘기했던 게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너무 물어뜯었어요. 청문회 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거슬렸다. 왜냐? 친노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물론 친노동자 정부지만 안 자랐으면 그리고 항상 정의당은 노무현 정신 노란 플랜카드 걸면서 5월 되면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현수막에다 쓰는 분들이에요. 아니 저 자유한국 잔당이나 바른당이나 이런 애들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을 범죄자 대하듯 하는 애들이니까 저 새끼들이 그러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항상 노무현 정신, 김대중 햇볕 정책을 이야기하다가 왜 대선 토론에 와서 그거를 물어뜯냐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미 참여정부 때에 그 심상정 후보도 계속 얘기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국가보안법 폐지까지의 의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컸죠. 그러나 그게 안 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고 국회에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막 국회 바깥으로 나가고 이게 오만 짓거리를 해서 국회에서 결락이 돼가지고 그 폐지가 못 된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찬성 집회가 어마어마 있었고 단식도 저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명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혼자의 의지로 그리고 그것을 심상정 후보가 받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폐지로 이어질 것도 아닌데 왜 문재인 후보에게 그거에 대한 확답을 받고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일부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심상정 후보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사실 정의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이야기하고 그 문재인 후보도 당연히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세웠던 노무현의 입장으로부터 지금 문재인 후보는 한 발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있죠. 지금 정의당을 탈당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그동안은 정의당의 아이덴티티, 정의당의 정체성, 정의당의 스탠스가 정확히 뭐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약간 왼쪽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차별점은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또 심지어 어차피 정권 잡으면 그쪽은 장관 하나 정도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연립정부 그냥 이렇게 새끼정당, 위성정당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같은 편인데 아주 군소 정당으로 조금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몇%의 지지율도 들여다보면 사실 정의당을 정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정의당을 지지하면 당연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그러지? 라고 했을 때 사표 심리도 물론 있지만 그 두 개의 정당의 스탠스가 그렇게까지 차별되지 아니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표조차도 지금 그 지지를 못 받아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느냐. 그리고 참여정부 때의 친기업적인 그런 어떤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을 폈던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라면 다르게 간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맞아요. 느슨하게 봐주세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탈당하면 돼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보기 전에 아젠다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젠다를 갖고 있는 정당들이 사실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제일 비슷하잖아요. 어떤 그 복지라든지 어떤 공약들을 보면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사실상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음 정권 들어가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인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송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심상정 후보 빨아주는 시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정의당이 갖는 득표율이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 일부에서는 쟤네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뭐 심각한 뭐 적폐 세력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정말 현상적인 단편만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젠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아젠다랄까 정책의 목표가 비슷하다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같은 어떤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합당이 아니더라도 국회 내에서. 그럴 때 그쪽 진보의 외연을 넓혀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부에 도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상만 놓고 계속 보니까 적으로 보이는 건데 아니 심상정도 공당의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 문재인 청문회라고 불렸다시피 그 위치에 설 수밖에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심각한 공격의 포인트가 된다는 건 좀 웃기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랑 가까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같은 거에 대해서 심상정이 세게 치고 나오면은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안철수의 공격이 상당히 무뎌지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봐야 된다고. 제가 러시아 너는 100개 없애고요. 너 중국 너는 10개 없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 니네 2만 개 있잖아. 니네도 19대 2만 개 비율로 줄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 남한의 국민들의 사실은 입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 핵만 추청 씹어대고 그 머리 위에 3만 개 가까운 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유승민은 사실 1차 토론 때 굉장히 잘해서 사람들이 이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2차 토론에서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주적 관련해서는 정확한 팩트는 2005년도에 삭제가 된 것이고 심지어 이 삭제됐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해야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아니 유승민이 그렇게 한때는 박근혜를 참 모셨는데 박근혜조차도 주적이라고 표현해야 국방이 튼튼해지는 건 아닌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년도 더 전에 없어진 그 주적 개념을 머릿속에 단단히 붙잡고 있다가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오가야 되는 이때에 문재인을 보자마자 아니 그럼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냐 네 입으로 말해봐 주적이 아니라고? 계속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는요 이 사람이 합리적인 보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밖에 안 되니까 유승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게 다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요거 꼴통 마인드 버리지 못하면 절대 차별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만 제가 요즘 더해주면 얼마나 꼴통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정말 계속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19개 정도 핵이 있고요. 러시아가 2만 몇 개, 뭐 중국이 현재 조립된 것만 300 몇 개 이렇게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제국주의라고 해도 되고요. 선진국들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우리 남한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면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니네들 핵부터 줄여. 이게 인류인의 가져야 할 마인드. 그러면 19개니까 하나 없을 때마다 이 비율로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꼴통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첫 번째 토론이 외교 안보 쪽 토론이었는데 많은 주제가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적이라는 개념은 이미 국방백서에선 사라진 건 당연하고요.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헌을 한다는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4조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고요. 66조 1항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그런데 지금 거의 99% 대통령이 그 주적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 어느 국가가 주변국을 대놓고 주적이다라고 명시하는 그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북한은 우리가 통일을 전제로 한 한민족이고 같이 살아가야 될 동포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주적이라고 말을 안 하느냐고 강요하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전 근대적인 사상이고 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진짜로 합리적 보수가 되려면 이런 꼴통 마인드 버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왜 그 마인드 계속 가지고 가야 돼? 주적이라고 하는 말은 걔랑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대화하고 싸우겠다는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유능한 대통령은 전쟁에 이른 게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다. 계속 전쟁 분위기를 몰고 가자는 거.